안녕하세요. 땅이 미신 농부 땅민홍입니다. 1900년대 전 세계를 주도하던 자동차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던 독일, 미국의 자동차 산업 호황으로 일자리가 있던 자동차 생산 공장 인근의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과 생활 환경은 최상위권이었죠. 그와 더불어 운송수단인 비행기, 선박,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석유 산업의 성장은 자동차 산업의 근간으로 자동차 회사의 영업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을 냈죠. 미래의 석유인 반도체, 자율주행 차량에는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AI, 인공지능은 이세돌 구단을 무참하게 이겨버린 인공지능 알파고는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억 저장 능력으로 전 세계 프로 기사들이 둔 바둑 대국을 모조리 외우고 그것을 응용해서 인간 최고의 프로 바둑 기사들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기억 저장은 무엇으로 하나요? 맞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건물이죠. 앞으로 4, 50대가 죽기 전까지 이 흐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 인근의 토지에 투자하는 것은 이기는 확률을 높이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SK 하이닉스와 평택 삼성반도체를 한번 비교 분석하면서 앞으로 용인에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평택 삼성반도체가 공사를 시작한 지 6에서 7년 정도 횟수로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고 무엇들을 굉장히 필요로 했고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됐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왼쪽이 이제 평택 삼성반도체 경기 부동산 포털인데요. 이 삼성반도체 인근이고요. 이쪽은 지금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과 백안면 일대가 보이는 경기 부동산 포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평택 삼성반도체 인근에는 처음에 부족했던 것이 당연히 첫 번째 노동자들의 숙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부족했던 게 이제 주차장 부지예요. 주차장 부지들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일시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의 우리나라는 1인 1차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주차해야 될 곳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곳들이 또 마땅치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의료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아무래도 몇만 명의 근로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분들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다치시거나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곳의 근로 인력분들이 또 병원을 많이 찾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들어온 이 원산면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부터 시작해서 숙박시설 그리고 근생시설 그리고 사무시설 모든 것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변이 평택 삼성반도체처럼 비슷하게 발전될 것은 거의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면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 반도체 공장이고 그리고 규모도 비슷하기 때문에 삼성이 120만 평의 반도체 공장 부지에 지금 반도체 팩 공장 6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그중에 이제 3기 라인이 이제 올해 상판 작업까지 끝나서 돌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4기도 벌써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5기, 6기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7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6기까지가 확정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는 126만 평가량의 부지에는 지금 보면 이 위쪽에 여기가 반도체 협력업체 부지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박스권이 반도체 팹 공장 4개가 들어오는 부지고요. 그리고 이 밑에 시설은 전력시설과 오폐수 시설 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삼성반도체 라인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친 곳이 48만 평의 삼성 협력업체 부지가 또 들어오는 곳입니다. 일부는 이미 가스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삼성반도체 인근은 보면 소부장 단지 그리고 국내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곳들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이 라인들을 보면 지식산업센터예요. 그러니까 삼성반도체 인근에는 국내의 반도체 협력업체 부지들도 필요하지만 세계적인 기업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고 그리고 EUV 노광 장비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 120만 평 규모의 삼성과 그리고 126만 평 규모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고객사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장비를 수리하고 그리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근로 인력들을 파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한번 이곳에 지식산업센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으로 가보면 지원시설 용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도쿄 일렉트로닉이 들어와 있는 빌딩들도 보이고요. 램 리서치라든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외계 기업 네덜란드의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ASML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 2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지원시설 용지라고 되어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두 개 층을 지금 ASML이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평택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업무용지들이 이 주변에 많이 포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쿄 일렉트로닉이라든지 램 리서치라든지 ASML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이 삼성전자 주변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밑에 지제역세권과 함께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48만 평의 삼성 협력업체 부지들이 들어오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옆에 브레인시티라고 있습니다. 물론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가 삼성의 협력업체 부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 이곳에도 일부 벌써 삼성의 협력업체 부지들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옆에 보시면 또 쌍용 자동차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평택시와의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 쌍용 자동차 부지가 서평택 쪽으로 또 이동할 예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라인들이 또 비워진다고 하면 또 삼성의 협력업체 부지들, 여기 또 산업단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산업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벌써 준주거지역 아이파크 앞쪽을 가보면 지금 이렇게 벌써 아이파크라고 해서 오피스텔 건물들이 크게 되는 이제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도 반도체 공장에서 가깝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근로인력분들이 이쪽으로 가서 또 식사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의 협력업체 관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삼성 정직원분들도 이쪽에 아이파크 쪽에 많이 산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으면 원룸 하나에 100에서 지금 11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은편에 이런 산업단지에도 벌써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삼성 협력업체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지들이 확보가 돼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의 본진을 짓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삼성 근처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또 포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측편에 또 일반 공업지역들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이 입지,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주변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산업용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삼으로 가볼까요? 원삼면 같으면은 앞으로 이 삼성이 반도체가 들어온 것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주변에 이제 개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협력업체 부지는 위에 잡아놨다고는 하지만 협력업체 부지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반도체 팩 공장을 지었을 때 삼성도 원래 초기에는 이 라인에 반도체 팩 공장 4개를 짓는 것에서 6개, 그리고 지금 7기, 8기, 9기까지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이 원삼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도체 팩 공장 4개만으로는 용인 SK 하이닉스에서 너무나도 큰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인근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팩 공장을 추가적으로 더 짓고자 하는 부지를 어느 정도 하이닉스 측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지를 계속 찾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쪽에 지금 계획관리 지역들이 너무나 하이닉스에서 보기에는 좋은 입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일단 해보고요. 왜냐면 앞뒤 좌우를 봐도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팩 공장을 더 짓고자 할 때 부지로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없다고 보여져요. 이 밑에 쪽으로는 폐수 시설을 또 건너뛰어서 이 밑에 쪽에 중능리 쪽에 자리 잡기에는 확장성이 이 밑에 행정구역상 안성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이 오른쪽 편 라인들은 지금 산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에서 이 산맥을 피해서 짓는다고 하면 또 단절성, 그러니까 연계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이 위쪽 라인은 이제 고당리, 독성리 라인들은 워낙에 핵심 지역이어서 이 라인들을 SK 하이닉스의 팹 공장 부지로 추가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시급한 것이, 지금 평택 삼성반도체 같으면은 이 반도체 공장 위쪽으로 해서 고덕 신도시와 함께 연계가 돼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도 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분, 많은 부분들을 이 고덕 신도시에서 투룸이라든지 주인 세대라든지 이런 아파트에서 근로인력들의 수요를 그래도 감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대가 원룸이 80에서 90만 원,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 100에서 11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근로인력들을 수반해야 될 곳이 부족하고, 그리고 배후 신도심도 지금 용인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차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 SK 하이닉스가 이 평택이랑 비교해 봤을 때 먼저 조금 빠르게 용이하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까 평택 삼성반도체 라인으로 봤을 때 협력업체 부지를 조성은 하지만 그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흥구역 라인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또 한강수계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많은 협력업체들이나 밴드업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계획관리 지역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가장 SK 하이닉스와 가까우면서 어느 정도 미개발 지역이고 금액이 낮은 이쪽 가재원리 쪽이 앞으로 협력업체 부지와 원룸
부지들이 동시에 자리를 잡으려고 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물론 바로 SK 하이닉스 밑에 중능리가 있어요. 이 중능리 라인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지만 가격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협력업체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초근접한 지역에 꼭 들어와야 하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도로가 잘 확보돼 있고, 이 라인도 지금 4차선이고 27번 도로 라인도 굉장히 큰 도로 라인이기 때문에 이 도로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잘 되어져 있는 이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가격대가, 아직은 이쪽 라인은 중릉리라든지 원삼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들보다는 가격대가 그래도 아직은 50% 이상 낮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선점하면 협력업체들은 납품도 납품이지만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런 협력업체 대표님들은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가자리 쪽 라인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 요 사암리 같은 경우로 체크한 부분은 가자리가 이제 원룸 부지하고 협력업체 부지들이 선점하려고 할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독성리, 사암리, 중릉리 일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용도지역 계획관리 같으면 40에 100을 50에 125%, 자연녹지,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20에 100을 30에 100%로 인센티브 주는 제도가 있는데, 평택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반도체 공장이 시작되고 대략 보시면 이 인근에 이제 지대동하고 방충리 일원에 계획관리 지역들이 이제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이 라인들은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이 50에 125%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삼성반도체가 지어지면서 이제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위쪽은 어차피 고독 신도시로 이 판이 다 짜여져서 개발되는 부분이고, 이 우측편들도 지금 주거 지역들로 더 이상 확장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과 근접한 지역인 이 45번 국도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아래쪽인 이 방충리와 지제동 일대를 토지에 인센티브를 준 게 삼성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나서 몇 년 뒤였는데, 지금 보시면 요 원산면 같은 경우는 벌써 인센티브가 적용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사업리에 하나의 필지를 찍어 볼게요. 딱 찍어보면 계획관리지역 쭉 해서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정확하게 찍혀 있어요. 이 라인에 이제 제가 한번 도면을 올려드릴 텐데, 이 사암리 같은 경우 벌써 이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 놓은 것을 보면 아무래도 용인시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사암리 계획관리 지역들은 아무래도 분당이나 이런 곳에 타운하우스처럼 밀집형 고급 타운하우스를 좀 만들려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배우 신도시도 물론 생기겠지만, 이 사암리라는 지역은 용담 저수지를 끼고 있고 뷰도 너무 좋고, 이곳은 또 풍수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예전부터 좋은 지역이었다고 인근의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요 라인들이 이렇게 분당의 타운하우스들처럼 사암 저수지를 끼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멋있게 이런 타운하우스로 좀 탈바꿈을 시키기 위해서 벌써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사암리는 너무 아름답고 평온하고 이런 곳인데 조용하고요. 그리고 물이 도로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예뻐요. 앞에는 저수지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산이 있고 해서 너무 이쁜 사암 저수지를 끼고 있는 사암리인데, 이 뒤쪽 라인들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완만하게 올라가서 뷰를 볼 수 있는 라인들이 조망권이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전원 마을로 만들려는 용인시의 계획이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독성리라든지 그리고 이 중릉리 일대도 지금 대략 요 라인들이 전부 다 지금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용도 지역 상향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벌써 계획이 반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도 토지 확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곳들의 토지에 인센티브를 줘서 건물들이 좀 더 촘촘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그나마 만들어 놨다는 게 좀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평택과 비교해서 앞으로 부족한 것, 병원,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협력업체 부지, 그리고 당연히 근로인력들의 숙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 일대는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잠시 또 평택을 가보면 6년 전, 7년 전 평택 삼성반도체가 터 파기 공사를 시작하고 부지가 조성되고 삼성반도체 공장이 올라갈 때 이 주변에 삼성반도체 인근에 도로가 붙어 있거나 3m, 4m, 그러니까 맹지만 아니었다면 이곳에 방충리, 지제리, 그리고 장당동 일대에 토지를 사놨다면 100개를 사놨으면 100개 전부 다 가격이 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은요? 굉장히 지금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SK 하이닉스가 이곳 원산면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곳에 공사는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는 건 앞으로 50년지기, 100년지 대계를 준비하는 정말 최첨단 산업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 최첨단 산업은 다른 곳으로 후진국으로 쉽게 이전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가 들어온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백안면 일대에 건축 가능한 땅을 사신다면 5년 뒤에 내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